네, 우리 메인 브레드 시간입니다. 자, 오늘 선거관리위원회 얘기를 좀 가지고 오셨군요.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안 그래도 좀 궁금했어요. 아까 뭐 이제 통영 선거도 있었고 그런데 사실 뭐 당락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 관리 부실이라는 게 드러난 지점이 하나 있는데, 아니, 부실은 정말 끝도 없이 나왔죠. 근데 이 이제 부실 자체가요, 이게 도덕적 해이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실수가 아니라. 네, 이게 실수가 아니라 도덕적 해이예요. 그 다음에 이번 이 선거관리 부실 사태가 투표용지 부실 사태로까지 이어지는 연결 지점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고요. 심지어 이것 때문에 또 부정선거론자들이 이걸 이용해서 부정선거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하는 측면도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이제 기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볼까요? 참 네. 답답한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네. 매뉴얼대로 했을 때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체계가 있을 거고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투표율 부실 사태가 어떻게 일어난 거냐면, 시작은 단순 오입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입력을 한 네, 거예요? 100명인데 예를 들면 이제 1000명으로 입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선 실무자가 통계 입력 실수를 한 거예요. 보통 선거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은 투표율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단위를 몇 명인지 투표하는 사람들이 입력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중에 이제 100명 입력하는 걸 1000명으로 입력한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차이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저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고도 보는데, 네. 그렇게 했을 때 좀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 일단은 그런 것보다도 이제 본인이 만약 그런 실수를 했다면 바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쪽에. 그다음에 즉시. 예, 그다음에 이제 실수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걸 즉각 발표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그냥 내가 내 선에서 고치면 되지. 시스템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떤 제한이 없으니까 선관위 직원들은 다 접근할 수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이제 본인이 고쳐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게 개인의 한 명의 일탈로 끝나는 게 아닌 상황이거든요. 모의를 합니다. 이게 경찰 수사에서 이제 합수본 수사에서 드러나는 부분이 뭐냐면, 메신저 이제 포렌식 하잖아요. 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메신저 내용이 드러났어요. 왜냐면은 이거 1000명 임명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점차 수치를 맞춰가는 시로 해가지고 맞추자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 자료를 좀 맞추자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예를 들면 총합만 맞으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면 선거구에서 만약에 2000명이 만약에 투표를 한다라고 예를 들자면 초반에 1000명을 입력해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후에는 조금 덜 입력하는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맞추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시간 투표율이 조작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이후에도 다르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사실 투표 용지라는 게 네. 어쨌든 실시간으로 투표를 몇 명 하는지를 보고서 이제 준비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준비가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투표 용지 부족 사태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생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도 그렇게 했다는 게 황당하네요. 네, 맞아요. 일단은 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서 26년 7월 24일 날 이런 보도가 나와요. 선관위 직원 해명 얘기예요.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되잖아요. 황당한 선관위 직원 허위 입력 해명,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 났습니다. 이 보도 요지가 뭐냐면요,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직원들이 상부 보고를 누락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최종 수치만 맞추면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어떤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 직원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해이해요. 어떤 과정의 투명성이나 그런 절차적 정당성보다는요, 당장의 결과적 수치를 짜맞추기에 급급한 어떤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에 이제 물들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네요. 그리고 네. 이런 해명도 얼마나 그동안에 안일하게 해오면서 마음대로 해봤을지를 좀 가늠하게 그렇죠. 가늠해볼 수 있는 답변인 것 같아요.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내 메신저 관련해서 상부 보고 없이 전산 통계를 임의로 조정하기로 모의했다는 보도들도 네. 중앙일보 7월 23일자 보도나 동아일보 7월 23일자 보도에 나왔어요. 이 방식이 이제 뭐냐면 초과 입력된 수백 수천 명의 허수 투표자를 덜어내려고요. 네. 이게 인근 다른 투표소 있잖아요. 네.
인근의 다른 투표소의 여러 곳의 임의의 숫자를 쪼개 맞춰서 추가 입력하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의 투표소뿐만 아니라 주변 투표소까지 이제 임의로 숫자를 다 맞추는 방식으로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투표자가 늘어났는데 그 오차만큼 보정되니까 전체 투표율이 맞춰지는 걸 노리는 어떤 치밀한 진짜 계획적인 응패수법인 건데 이게 이렇게 해서 투표율만 맞추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나중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이어지는 측면들이 결국은 발생했고 진짜 대단한 엄청난 사태가 이렇게 일어난 건데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비견할 수도 있어요. 그 나비 효과라고요. 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엄청난 태풍이 인 거죠. 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네. 일단 이게 어떻게 발견된 거냐면요. 일단은 부정선거 관련해서 합수본이 이제 결성되고 이제 조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검경 합수본이요. 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정황이 발견된 거예요. 메신저 내용이 이제 봤잖아요. 이거 뭐지 해가지고 메신저 내용이 있었던 그날 실제로 투표율을 조사해봤더니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걸 오히려 역으로 찾아낸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26년 7월 23일 날요 보도가 이제 여러 언론에서 뿌려진 그런 시점인데 중앙선관위 및 강남 3구하고 경기 지역 선관위에 대해서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단순한 행정 부실을 넘어서 범죄 수사로 이제 급반전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커졌네요. 네. 그래서 합수본이 중앙선관위하고 경기도 선관위 실무자를 피의자로 입건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좀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서 충청 지역 등에서도요 유사한 방식의 허위 입력 정황을 또 포착해서 수사를 이제 계속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적용되는 혐의가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혐의가 공무집행방해 정도를 생각하잖아요. 아니 즉 뭐라고 할까요? 근데 다른 또 혐의가 적용됩니다. 공전자 기록 위작이라는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처음 보는 혐의예요. 이게 공전자 뭐냐면요. 기록 위작이요? 예. 예, 공전자 기록 위작죄라는 게 있어요.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요,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하는 범죄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공무원이나 이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네. 쉽게 얘기하면 기록을 조작했을 경우에 적용하는 범죄예요. 이게 일단 말씀드리면 약간 사문서 위조보다 조금 더 뭔가 그렇죠. 센.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문서를 공무원이 위조하면 적용받는 범죄예요. 그런데 이거는 벌금형이 없어요. 그래요? 보통 벌금형을 때리고 이렇게 양형을 하잖아요. 근데 벌금형 자체가 없고요. 10년 이하의 징역만 딱 표시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런 공전자 기록 위작죄를 적용받게 되면요. 형사처벌 말고도요. 해임, 파면 이런 신분상 불이익도 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사태가 심각한지 알 수 있죠. 보통은 공무집행방해를 거는데 공전자 기록 위작까지 이제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 투표 용지 같은 경우에 지금 투표율을 조작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비 효과로 투표용지 대란까지 불러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 이제 수사에서 규명돼야 될 핵심 의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표율 통계 조작이 선거 당일 전국을 덮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측면이 뭐냐면 선관위 투표용지나 인력 지원 시스템이요. 그 어떤 시간대별 투표율 등을 현장 상황을 기반해 가지고 이제 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영향을 줬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니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결과만 맞으면 되잖아요라고 한다면 왜 우리가 선거날 하루 종일 그 투표 용지 공개되는 거대로 계속 방송하잖아요. 그렇죠. 왜 사람들도 지켜보고 또 있겠어요? 그거에 맞춰서 투표 안 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가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가는데 갑자기 이런 거예요. 오전에 1000명이 짧은 시간에 투표했는데 오후에 갑자기 3명밖에 투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수본에서 당연히 수상해 보지 않겠어요? 이거 왜 이렇지?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아무리 투표를 안 한다고 해도 그 투표율이라는 게 일정 부분에 상승해서 올라가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급박하게 올라가도
상승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갑자기 확 오후에 대해서 오히려 다운된다면 의심받을 수 있는 거죠. 아니 그건 예. 될 수가 있는데 본인들이 그 결과치를 맞추기 위해서 조작을 했다는 게 그리고 근데 거기에 그 대해서 다운되는 수치가요.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다운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발각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네네.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는다는 게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지역 선관위에서 투표를 입력하면요. 중앙 시스템이 이 투표소를요. 이제 투표 데이터를 다 받는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중앙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허위 투표자 수가 분산된 데이터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투표자 폭증 지역 내지는 투표자가 그렇게 아주 급하락하는 지역으로 오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투표자가 폭증 지역으로 됐으면은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투표용지가 오전에 그걸 감당했잖아요. 그럼 오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필요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거예요. 오입력을 하면서 투표용지까지 이어진 거다. 네, 그런 이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대참사로 만약에 이어졌다라는 게 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정말 선관위는요. 도덕적 해이를 넘어가지고요. 진짜 무소불위의 어떤 진짜 그런 행위를 했던 거예요. 예, 네. 지금 사실 선관위의 부실이 정말 끝없이 나왔잖아요. 네. 저는 이제 더는 나올 게 없겠지. 아,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더는 나올 게 진짜. 없겠지. 네. 근데 어쩌면 정말 이분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요. 근데 이게 문제가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뭐냐면 이걸 가지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걸 이용해 가지고요. 또 허위 주장을 양산해서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건수 잡았죠. 이거. 네. 그래서 그 상황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그 투표율 조작을요. 득표율 조작으로 치환을 해버려요. 아, 이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념을 혼동시켜 버리는 거죠. 이거는 예를 들면 개발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주제를요. 테마를 던져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후에는요.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만 처음에 던진 주제는 계속 남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전산망을 조작한 것이 검찰 수사로 공식 증명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네. 통계망에 이제 단순 투표자 사실 투표율을 건드리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이거를요. 득표수 조작인 것처럼 당락을 가는 득표수 조작인 것처럼 은근슬쩍 치환해 버리는 거예요. 아까 전제가 어때요? 선관위가 전산망을 조작한 것이 검찰 공식 수사로 증명됐다. 이것만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득표율 조작됐구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양산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단순 오타 은폐를요. 사전 기획된 유령 투표로 둔갑시켜요. 처음에 실수해서 네. 시작된 건데 이거는 기획된 거다. 누군가가 위해서 지령을 내려서 맞습니다. 할 거다라고 네,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100명을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합니다. 실무진이 100명을 1000명으로 잘못 입력한 뒤 질책을 피하려고요. 900명을 다른 투표소에 분산 범행한 거잖아요. 이거를 사전에 치밀하게 밑작업을 해서 오히려 더 확대해요. 뭐냐면 유령 투표자 수량을 미리 준비했다라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네. 그러다 단속에 걸리니까 그냥 흩뿌린 거라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전 기획됐다. 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를 선택합니다. 이게 일명 단내리기 전략이라고 해요. 네. 부정선거론자들이요. 수사기관이 발표하는 압수수색, 공전자 기록 위작, 사내 메신저 공모 등을 자극적인 공식 키워드만 싹 뽑아요. 그래서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사실 없는 그런 핵심 맥락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요. 자신들의 기존 부정선거 주장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 것처럼 과대 포장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종국에 이걸 주장합니다. 선거 결과 전체가요 원천 무효다. 그리고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뭐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은 이 지금까지 득표율 문제 생겼던 것들이 개표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확인된 것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또 전산망 문제로 이어서 얘기를 해요. 전산망 접근이 확인됐으니까 전자개표기 등 전산을 믿을 수 없다고. 근데 실제로요. 투표를 할 때 어때요? 현장에서 CCTV 수십 개 달려 있고 거기에 부정선거론자들조차 와서 감시하잖아요. 본인들도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요. 전산 통계하고 이건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 참관이나 물리적 감시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실물 투표지 수개표 절차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부정선거가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전산망에 입력된 것조차도 나중에 그 개표지 산출해 가졌던 것들하고 다
대조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부정선거가 생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선관위 직원들이 본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투표율 부분에서 행정착오가 생긴 걸 덮으려고 하다 보니 생긴 해프닝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참. 그래서 이게 보면 이렇게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이 사실 가장 생겼던 문제가 뭐냐면 선관위 직원들이요. 데이터에 마음대로 쉽게 접근해가지고 이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다룰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수정 시에는요, 이 복수관리자 교차검증 시스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보고하고 보고 체계를 갖춰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전산망 접속이나 변경 로그가 있잖아요. 그걸 연구 보존하는 거. 그 다음에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런 어떤 뭐 조직 문화나 이런 것들을 전면 쇄신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름 이런 거예요. 스타벅스 교육할 게 문제가 아니고요. 선관위 직원들이 교육받아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는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교육받아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럼 싶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이번 선관위에 이번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보고의 번거로움과 개인의 질책을 피할 수 있다면 국가 통계망 수치쯤은 임의로 쪼개어서 맞춰도 된다는 선관위 내부의 뿌리 깊은 행정 편의주의와 무사 안일주의가 빚어낸 참담한 인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막 그런 그 비유는 조금 뭐 아주 딱 떨어지는 비유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학창 시절에 영어 네. 과목이 있잖아요. 근데 100점만 되면 되니까 점수를 영어 90점 맞았는데 70점 수학 뭐 이렇게 높이고 뭐 이렇게 해서 총점만 맞춰가는 맞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네. 참, 네. 선관위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정신 차리십시오, 정말. 이거는 제대로 된 처벌이 있어야겠네요. 네. 네. 그런데 이런 정말 그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사전 선거를 어쩌네 저쩌네 막 이런 거를 주로 얘기하고 이러고 있었으니 네. 난 되게 한심합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먹잇감만 주고 있는 이 선관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응징이 필요하겠습니다.